마지막으로 이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7만 양산 시민 여러분, 곽총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지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이기준입니다. 저는 오늘 동면의 업 성격 추진과 물검업의 분동 필요성을 아울러 양산시의 행정구역 체계 전반의 개편 방향과 추진 계획을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산시는 2026년 시성격 30주년을 앞두고 있으며 인구는 37만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 행정의 질적 도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물검업과 동면은 빠른 도시화 및 인구 증가로 인해 현행 행정구역 체계로는 행정 수요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완성은 단순한 물리적 인프라의 구축을 넘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균형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즉 사람이 살기 좋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적으로 자족할 수 있고 문화적, 사회적 다양성이 공존하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산시는 이제 행정구역이라는 도시 행정과 공간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도시의 삶과 기능을 반영하여 시대의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재편되어야 하며 이는 곧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편의와 기회의 확장을 위해서는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는 만큼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시의 명확한 입장과 준비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 행정구역 개편의 기본 방향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기존의 행정구역 체계를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오히려 비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과 도시의 기능적 분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구 50만 자족도시를 지향하며 도시 기능이 복합화, 광역화되는 상황에서 동면과 물검업은 각각 업 성격과 분동이라는 새로운 행정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요구가 커지는 현 시점에서 양산시가 어떤 방향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고자 하는지 그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면 업 성격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알려주십시오. 면에서 업으로 성격하기 위한 법적 기준은 무엇이며 동면이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판단한 바 있으십니까? 최근 동면 인구는 5만 6천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업 성격 기준인 2만 명을 충족하고도 남습니다. 동면은 주거지, 교통망, 상업시설 등 도시 기반 인프라가 고도로 발달하여 제2의 도시 기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양산시에서 유일하게 매우 큰 폭의 인구 증가세를 보이는 지역으로 사송 신도시의 대규모 입주가 본격화됨에 따라 행정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행정 체계에는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무실 이원화 운영과 함께 민원 대응 공백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2025년 1월 기준 동면의 공무원 1인당 민원 대응 응대수는 7,928명에 달해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타 민원 사무소가 재정명 발급 전입 등 일부 업무만 처리하는 것과 달리 석산 민원 사무소는 행정복지센터와 동일 수준의 민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영유아 등 복지 관련 주 업무 담당자가 떨어져 있어 복지 취약계 측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체계 자체가 현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방증이며 이에 따라 동면에 대한 업 성격 추진은 시급하고도 필연적인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동면 업 성격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물검업 분동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알려주십시오. 물검업은 1996년 3월 1일 양산군이 양산시로 성격함과 동시에 물검면에서 물검업으로 성격하였습니다. 한편 물검업의 인구는 지난 5월 말 기준 11만 6천 명, 세대수는 4만 8천 가구, 71개의 행정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양산시 전체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물금업의 거주가 있는 셈으로 과도한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이장수만 해도 69명이 이를 정도로 행정리 단위가 많고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현행 단일 업체계로는 주민 행정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 행정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금업의 분동 요건은 사실상 충족된 상태로 향후 관건은 주민 여론과 시의 추진 의지입니다. 가장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올해 1월 10일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시장님께서는 물금업 분동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과세 기준 변경으로 생활 비용이 증가하고 분동에 따른 행정복지센터 증설로 공무원 정원이나 센터 운영 비용 등 고비용 부담을 안게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현재까지도 그 입장을 고수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의 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현 시장님 발언대로 나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동면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행정 수요 확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 편의 정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이기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주신 양산시 행정구역 개편의 기본 방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 행정구역은 아시다시피 1개업 4개면 8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06년 4월 웅상읍이 4개의 동으로 분동된 이후에 지금까지 행정구역에 대한 개편은 없습니다. 그러나 물금업과 동면의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지역의 인구 변화, 도시 발전, 주민 편의, 행정의 효율성 등 그 다양한 요인의 변화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양산시 행정구역 개편의 기본 방향은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구역의 개편은 해야 한다면 그 지역은 물론 양산 시민 모두의 이익이 우선되도록 다양한 주민들의 소통을 하고 모두가 행복하고 또 공정한 행정구역 개편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동면읍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면은 석산하고 사송 신도시에 대규모 아파트가 입주하고 그리고 가산 일반 산업단지 준공 또 도시철도와 고속도로 IC 개설 예정 등으로 해서 인구 유입이 계속돼서 인구가 5만 7천여 명의 인구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 확충과 행정서비스 확대에 대한 필요성도 점차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상의 읍 설치 기준을 보면은 인구 2만 명 이상과 시가지 구성지역 거주 인구 비율의 그 전체 40% 이상이면 또 도시의 그 산업 종사 인구가 40% 이상으로 즉 농민이 아닌 그 산업을 종사하는 인구가 해가 되면 업으로 성격이 되기 때문에 동면은 이미 이것을 그 충족하는 것은 이미 넘어섰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 양산시 행정구역 개편의 기본 방향은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한 중요한 측면에서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서 말씀을 드리고, 첫째, 동면 우리 주민 전체에 충분한 공감대와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절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부에서 업 성격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으나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대한 거부감, 특히 동면은 하나의 지역의 고유명사화가 되어 있습니다. 양산의 동면이라면은 우리 양산 신도시를 상징하는 그런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면이 동읍으로서 변경됐을 때에 대한 정치적인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산시의 탕정면의 경우가 주민의 합의 부족과 실익 논란이 없이 행안부의 승인을 먼저 받았는데도 주민들이 합의를 이루지는 못해서 시의회에서 현재까지도 성격이 보류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둘째로 업 성격은 단순히 인구 기준 외에 생활권의 구조, 또 도시 인프라 수준, 그러면서 자족 기능 확보 여부, 그리고 중장기 도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면의 경우에 이러한 요건들에 대한 분석과 준비가 아직까지 충분하게
주민들의 컨센서스를 이루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거로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부산에 있으면은 그 광역시로서 만들어졌는데도 아직 서면입니다. 그것처럼 그 고유명사화되어 있는 동면은 상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지명에 대한 고유명사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의 동면의 업 성격과 관련해서 필요한 행정 서비스에 대한 강화와 또 그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는 이제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생활 인프라 행정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인구 7만이 넘게 되면은 물금업의 규모처럼 행정 조직이 4급 업장 1명에 5급 과장 2명을 갖출 수 있는 이제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터닝 포인트는 인구 7만이 되는 시점에서는 그렇게 해서 업으로 성격과 동시에 이렇게 가야 될 부분들은 행정을 통한 우리 시민들에게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획기적인 모멘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우리 동민이 인구 7만이 되는 시점이 그렇게 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로서는 업 성격이 아닌 생활권 중심의 공공서비스의 확대, 도로 그리고 교통 인프라 정비, 주민센터에 대한 기능 강화 등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은 계속해서 이룰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물금업의 분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금업은 신도시 조성 이후에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돼서 2022년에는 인구 12만 500여 명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인구가 11만 6,500여 명으로 인구 감소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대의 업으로서 자리 잡고 있음에 따라 분동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구역에 대한 개편과 마찬가지로 그 조직 개편 작업에도 주민들의 이익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은 기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시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또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절차에 대한 접근도 몇 가지 측면에서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첫째, 역사성을 중시하는 지역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대한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분동에 대한 열망과 분위기 조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고, 특히 웅상에서처럼 그 도시화로 갔을 때 지역민들이 입는 직접적인 피해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둘째, 분동에 따르는 청사 부지 확보 및 건립비, 임금비에 따르는 재정적인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청사 신축에 따르는 부지 매입과 신축 비용 등 최소 3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공무원 정원도 최소한 20명 이상은 정원이 돼야지만이 최소한 4개의 분동 정도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상승도 무시 못할 수준일 것입니다. 물금업의 분동에 대한 부분은 물금업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대의 형성으로 시정의 방향성으로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방향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또 균형 잡힌 행정구역에 대한 조직을 앞으로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이기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나동현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행정구역 개편 기본 방향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내년에 시성개혁 30주년을 맞아 행정구역 조정 또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종합 로드맵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수립하고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구역 개편은 기존의 행정구역 개편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시의 공간 구조라든지 생활권 설정 기반 시설 확충에 의해서 우리 2030, 2040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30 계획이
2015년도에 아마 제가 수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시장님 때 계셨으니까 저도 그 6대 때 있었으니까 기억하십니까? 2030 부분에 예, 2030 도시계. 기본계 예. 이야기 재정비 아니요. 기본계 예. 2030을 2015년경에 했습니다. 15년도 했죠. 예. 예. 우리 그 양산시 인구가 30만 돌파가 언제쯤 한가 기억나십니까? 30만 돌파는 2010 10한 5년쯤 한 5, 6년 이래 되겠네요. 예, 15년 내나 2030 계획하고 맞아요. 그해 아마 11월 50만에다가 맞췄죠. 예. 2030에. 그렇죠. 예. 인공상공 계획이 50만의 인구를 목표를 설치입니다. 예. 지금 10년이 지난 시점에 지금 인구가 2040을 하면서 조정을 하면서 예. 우리 기본계획 반영에 46만 원으로 지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자, 지금 그래서 이 어떤 계획 자체가 비현실적인 인구 50만을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뭐 책임감 있는 우리 시장님이 한 말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도시계획은 물론 뭐 상향해서 조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당시에 우리 양산시의 로드맵에 모든 우리 기본 인프라는 또 50만에 맞추어서 그렇게 설정했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 물금 신도시의 도로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기반 시설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인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인구 절벽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치를 사실은 못했습니다. 못했고 뭐 전체적인 우리가 이거를 우리 시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문가들의 용역과 이제 국토부의 최종 승인을 받습니다. 그 로드맵을. 그래서 우리의 양산시가 가지고 있는 비전, 인구 증가율 이런 것들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인구 그 출산율이 1점 뭐 얼마 이래 될 때였고 1년에 우리가 또 젊은 도시고 이래서 1년에 출생아 수가 3,400명까지도 갔습니다. 이래 됐는데 지금 인구 1년에 출산율이 2,000명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 급격하게 하향되는 이 부분이 최근에 일어났는 우리가 궤도 수정을 2040에 46만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또 국토부에서도 우리가 기존 2030에 30만을 우리가 고수하고자 했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숫자다. 그렇게 해서 조정이 불가피했다. 이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먼저 뭐 결론적으로 제가 2030, 40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거기에 대한 질의 내용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는 2030 도시 기본계획과 2040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통해 도시의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기본시설 확충 등 다양한 도시 발전 전략을 수립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도시계획의 핵심 전제가 되어야 할 행정구역 체제 개편, 즉 인구 증가 지역의 업성격이나 대규모 행정노의 분동계획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향후 수십 년간의 도시공간과 기능을 결정짓는 최상위 계획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계획 수립 시 생활권 중심지 지정이나 인구 배치 전략은 마련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행정구역 조정은 왜 포함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단지 조직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서비스 접근성 향상, 공무원 1인당 민원 부담 완화, 지역 균형 발전 유도라는 실질적 효과로 직결되는 핵심 과정입니다. 2030 및 2040 도시 기본계획 수립 당시 급격한 인구 증가와 민원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 개편을 검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동과 업성격에 대해서 우리 이기준 의원께서 대단히 집착을 하는데 사실은 면에서의 업으로 성격되는 부분은 성격이 사실은 지금 이미 옛날의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시대적인 어쩌면 구시대의 산물이 되었어요. 사실상 업이 면에서 업이 된다고 해서 성격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군부에서의 인구 2만을 충족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40%의 해가 산업 비율, 인구 비율 이래 됐을 때 업성격의 요인이 되는데 이미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해가 자치 그 시로서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군부에서 면에서 업으로 성격하는 그런 의미의 업성격은 아니고 다만 이름이 바뀌는 의미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특수성 또 우리 동면은 우리 지역의 그 지역의 고유명사화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의 상실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그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거는 업으로서의 성격이 아니라 명칭의 변경이다 이렇게 봐지고 그 다음에 업에서 분동으로 가는 것은 그 이제 불가피한 경우에
그 도시화가 그 충족이 되면은 결국 그때 우리는 그 양산시로서 어떤 가야 될 입장에서 어떤 분동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웅상이 그렇게 분동이 되었던 것이고, 지금 물검업의 분동은 사실상 농촌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주민의 이익에 사실 반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공감대를 이루어내기가 만만치가 않다.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고비용, 우리가 행정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충실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동으로서 나오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행정 서비스 부분은 본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업의 성격이 단지 명칭 변경이다. 이 부분은 좀 동의할 수 없고요. 어쨌든 읍면동의 행정 체제 개편의 읍면동에 어쨌든 명시하게 우리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어쨌든 그 업의 그 성격 기준이 아시다시피 인구 2만에 도시화 40% 이상 하면 이미 동면은 다 업의 성격 기준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장류면의 경우도 참고로 예. 그 장류면의 경우도 얘가 김해의 장류면도 10몇만까지 장류면의 상태에 그냥 있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그게 어떤 면칭 변경에서 오는 그게 언젠가는 도시화로 가야 될 이런 부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다만 그 도시의 기능에서 면에서 업으로 바뀐다고 해서 기능면에서 행정 서비스라든지 나아질 혜택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도 어떤 지역의 특수성, 명칭 이런 부분들도 그 지역의 고유명사화되어 있는 오랜 기간의 문화, 정체성 이런 것들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 그거를 성격이라는 개념에서 보자면은 농촌의 경우에는 그거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죠. 가능성인데 우리는 이미 도시화가 되어가 있는 그런 쪽에서의 동면의 어떤 어떤 정체성과 지역에 대한 어떤 문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공감대가 필요하다. 충분한 공감대는 앞으로 해나가되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될 것이지, 성격의 개념으로 봐서 이름만 그 명칭을 하는 것은 명칭 변경 외에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죠. 성격은 그것도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그럼요. 예, 그거는 시장님께서 충분하게 듣도록 보는 하겠습니다.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가 그럼요,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앞에 동면 업성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시장님께서도 7만 명을 인구를 특별 포인트로 하신다고 이야기를 그럼요.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업으로 가야지만이 그게 이제 해가 사급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 그건 주민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충분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부분에 시장님이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게, 지금도 사실은 인구가 5만 6천이 7만이 지금 동면에 언제쯤 도달할 것 같습니까? 아니 그게 5급지냐 4급지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업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4급업이 될 수가 없어요. 인구 7만이거든요. 7만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 부분 제가 동의를 하고요. 인구 7만은 지금 머지않아서 아마 달성되지 않을까. 7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의회 동면에 사송 신도시에 지금 지금 4개 지금 나머지 입주가 되고 착공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입주가 되고 지금 우리 가산 그 두르는 아파트 두르고 이러면은 아마 곧 7만 될 거예요. 그렇죠. 되면은 그때는 해가 불가피하게 자, 우리가 4급으로 곧이라는 게 언제쯤 되겠습니까? 시장님이 예상하시기로. 나는 내가 볼 때는 2년 내에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주민 의견 수렴이나 이런 절차를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2년 다 충분하게 충분하게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진작서부터 좀 해야 될 필요는 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의도 동면의 업성격은 지금 의도 법적 기준을 이미 충족을 했고, 그래서 본의원은 이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지역의 도시성, 행정 수요,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행정안전부와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타당성 용역 사실은 필요한 아주 중요한 절차지 않습니까? 자, 이런 타당성 용역에 대한 계획 착수를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난 내 생각에 내년쯤에 가서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 컨센서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을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작업은 1년 정도 전에 해도 늦지를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시장님 그 부분은 하여튼 순재적이고 하여튼 체계적인 행정 대응이 중요하다. 시장님께서 하여튼 내년에 준비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동면 업 성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아까 지금 김해 장류면을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좀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해시의 장류면은 2010년대 초반 인구 12만 명을 돌파해서 전국 최대 면이 되었고 이에 행정 효율 저하 우려가 커졌습니다. 김해시는 더 이상 면 단위 행정체계로는 주민 행정 서비스 수요를 감당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2012년부터 분동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12년 3월 행정안전부 공식 승인을 받고 같은 해 9월 김해시의 본회의에서 분동 관련 조례가 통과 및 의결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 7월 1일자로 장류면을 폐지하고 장류 1, 2, 3동으로 분동하였습니다. 장류면이 동으로 전환되면서 주민들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생활 불편성을 신속히 해결하고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와 향상된 행정서비스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분동은 단순한 구역 나눔을 넘어 각 동마다 주민센터를 신설하고 동장 직제를 개편해서 각종 복지, 문화, 행정 서비스가 지역 밀착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 중대한 행정구조 개편이었습니다. 자, 이 절차에서 동명칭 및 경계가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되었으며 김해시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행정 리더십이 분동 실행의 결정적 동력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인근시의 사례를 참고해서 양산시만의 행정구역 개편 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도 뭐 원론적인 답변을 하면서 물건업에서의 아직까지 그런 그 공감대가 실익이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그래야 될 시점까지는 그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게 우리 일렁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우선에 뭐 의료보험비 부분에 대한 그 어떤 과다한 우리 주민 부담부터 시작해서 도시화로 갔을 때에 이런 것들이 충분한 주민 공감대가 불가피하게 도시화로 가야 될 때 되면은 불금도 내가 볼 때는 최소한 3개동 내지 4개동으로 언젠가는 분당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과연 그 시점이 언제까지 가야 될 것인지는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2030 계획에도 사실은 지방 조직 개편에 대한 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40에도 지방 조직 개편에 대한 이 내용이 없거든요. 자, 이 말은 행정구역 개편안이 도시 기본 계획에까지 반영이 돼야 되는지는 그거는 조금 더 한 번 더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타지자세에 제가 같은데. 예를 들겠습니다. 자, 지금 진영 김해 같은 게 진영업을 분동이 될 때 거기에 지금 반영이 되었었고요.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되었었고요. 진주 기본 같은 계획 게 넣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넣을 수는 있는데 자, 넣는다는 굳이 것은 넣지 않더라도 예. 행정구역 개편은 얼마든지 의회하고의 공감대만 이루어지면은 행안부의 그 승인만 되면은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시장님 큰 하여튼 문제는 그 없다고 봐요. 부분은 자, 행정구역 개편을 도시 계획에 기본 계획에 있는다는 것은 이거는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예, 있을 그래서 겁니다. 그거는 또 거기에 대한 또 약속이고 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도시 계획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 도시 계획에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거기도 자칫 잘못하면 어떤 관점에 따라서 자꾸 개변을이나 또 다른 논리를 내놓을 수 있다는 아니 거죠. 개변은 아니고 네. 그게 이제 시민 이익을 항상 수반을 해야 되고 우선적으로 시민 이익이 어떤 쪽이 이익이 되느냐 이것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 그게 뭐 의지를 거기에 담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렇게 돼서는 의지를 담는 거는 말아줘요. 근데 그게 꼭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은 필수사항이 아닌 걸로 내가 생각이 되는데 그건 내가 다시 한번 더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게 안 들어가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주민들의 어떤 공감대와 필요에 따라서는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하여튼 시민들의 어떤 시장님 말씀대로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하고요. 또 주민들의 그 이익 이게 제일 중요한 생각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의 이익만 고려하다 보면 행정이 그 부분에서 못 따라갈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물건업의 경우는 사실 도시잖아요. 행정만 업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무조건 이익만 챙기겠다 하는 것도 사실은 다른 오늘 그 웅상에 내개동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사실은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물건은 범위가 좁기 때문에 네. 그 행정력만 뒷받침될 수 있는 공간부터 시작해서 인적인 자원이 뒷받침되고 이러면은 지금 우리 이제 지역에 민원 그 출장소가 2군데 있잖아요. 예. 민원 사무소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원은 또 거기서도 하고 거기서 복지 업무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내가 하라고 검토를 다 시켰습니다.
하고 이래서 복지 업무라든지 일반 뭐 행정적인 업무는 거기서도 보고 이러면은 충분하게 우리 업사무소의 기능에서 행정공간도 내년에도 추가로 확보를 할 거고 이러하게 되면은 행정적인 서비스의 질은 우리가 분동이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실 그 주민들의 얘기에 저는 참 갑자기 그때 6대 때 사실은 무상급식이 떠오르는데 시장님 뵈니까 사실 그때 물건업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그 지나가는 무상급식이에요. 지금 봐도 그 집. 거기에 뵈면 어쨌든 물건업은 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때 무상급식이 전체 중단됐을 때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저 그러면 그때는 또 혜택을 보는데 이럴 때 전체적인 어떤 행정 서비스의 그러니까 업으로서의 혜택이 많잖아요. 그게 혜택인데 농촌 지역 혜택이 그러면 많아요. 상대적으로 동인인 지역은 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은 모든 지금 그 물건업 같은 경우는 문화, 뭐 경제 등게 굉장히 중심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다 이익만 취한다. 그러면 하여튼 행정에서 차질이 너무 없도록 행정적인 뒤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서비스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행정적인 서비스 뒷받침이 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하여튼 그거는 시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제가 보충 질의를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일단 내년에 시성격 3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구역이나 뭐 체제 개편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한번 종합 로드맵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우리 시민 참여입니다, 그죠? 그래서 향후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공청회 또는 온라인 설문조사, 주민 설명회 등 이렇게 실시해야 되는데 뭐 실시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 박일배 의원께서도 그 웅상에 대한 그 자치군의 뭐 그 설립에 대한 주민 이게 사실 이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내용에 대한 어떤 정보가 정확하게 좀 공감이 되고 나서 가야 될 부분인데 왜 이게 어떤 특정 사안을 하게 되면 왜곡이 굉장히 될 수가 있고 오히려 시민들의 혼란을 부추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회에서 그런 의원 여러분들이 다 주민들이 대표 아닙니까? 지역에서 그런 걸 모니터링 해보시고 그렇다면은 어떻게 주제 설정을 해서 어떤 방향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 그로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할 용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아무렇게나 던지는 이런 식에서의 여론조사가 되면 호도가 되고 왜곡이 되고 그게 어떤 주민들이 분란으로까지 야기가 되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실질적인 행정 개편이 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앞서가는 행정을 한번 더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 앉으십시오. 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양산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시장의 기본 입장과 계획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 기능, 문화가 조화를 이루며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하는 유기체입니다. 도시계획가 제이콥스는 도시는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들에 의해 다시 서여진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처럼 도시는 시대의 변화와 주민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하며 그 첫걸음이 바로 행정구역 개편입니다. 효율적인 도시 운영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구역은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2025년 하반기 내 양산시 행정구역 개편 마스터 플랜 수립 및 타당성 용역 착수입니다. 둘째, 동면 업성격 및 물건업 분동의 동시 추진을 위한 조례 정비 및 관련 예산 반영입니다. 셋째, 시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을 위해 공청회, 온라인 설문, SNS 홍보 등 적극 추진입니다. 자, 보다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도시 양산을 만들기 위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행정 대응을 당부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도시가 커졌다면 행정도 커져야 합니다. 계획만 성장하고 행정은 20년 그대로 도시에서 시민의 삶의 질은 결코 높아질 수 없습니다. 계획의 기본은 사람 중심 행정입니다. 양산시는 그 기본부터 다시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및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준 의원님과 나동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